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경국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벌써 내년 2025년 1차 경제학 공부할 때가 됐네요. 자, 우리 이제 오늘 간단하게 OT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심자를 위한 경제학 공부 방법론과 구체적인 학습 가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제학을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면 좋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경제학은 너무 어렵다. 수학을 할 줄 모르면은 경제학을 할 수가 없다. 경제학은 기출문제를 그냥 읽어가면서 심지어는 선지를 암기해서 풀면 된다. 최소한만 경제학 공부에 투입하고 명과락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학은 어차피 1차에만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고 또 동료 수험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까요? 경제학은 너무 어렵다. 그럴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경제학 여러분 어려워요. 사실입니다. 경제학 어려운 거 사실이고요.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이따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난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응시 인원이 많아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경제학은 난도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더군다나 경제학 한 과목이 아니라 경제학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가장 크게 나눠도 3과목이나 들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 경제학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접근을 잘 하시게 되면은 경제학은 어렵지 않게 누구나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학은 수학을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포자여서 수학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경제학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자, 경제학에서 실제로 다른 학문과 달리 수학적인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수학 공부하실 때 여러 수식들도 있고요. 방정식, 연립방정식, 부등식 이런 여러 수식들도 있고 또 이걸 그래프로 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런 수식과 그래프를 통해서 경제학 지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던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실력일 뿐이고요. 그나마도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경제학이 어렵고 분량도 많고 수학적 접근이 있어서 까다로워서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단지 기출문제를 한 10년, 한 15년 이렇게 쭉 출력을 하세요.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쭉 읽어가시면서 선지를 막 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대비될 수 있을까요?
기출문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한 것을 테스트를 하고 확인을 하고 향후에 어떤 파트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의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히 기출문제 선지를 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운다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경제학 시험에서 정말 똑같은 선지,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선지를 여러분들께서 외우신다라고 해서 맞힐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인분들이시니까 운전면허 시험 많이 공부하셨죠?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 보기 위해서 얄팍한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한 권 사셨죠? 그래서 막 줄 그어가면서 기출 문제의 선지를 암기하셨죠? 그렇게 해도 실제 본인 시험은 넉넉하게 다들 합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경제학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무의미한 기출을 회독하고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최소한만 투입하고 면과락만 하자. 그렇죠. 자, 1개원 그럴듯합니다. 나름대로 최소의 시간을 투입을 해서 면과락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한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면과락만 목표로 하면은 면과락 못하세요. 떨어지십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난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면과락만 목표로 한 얄팍한 공부량과 지식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난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면과락만 위한 얄팍한 공부량과 지식으로는 더 이상 1차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쉽게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작년 경제학 시험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경제학 시험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과락 당하셨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시험 끝나고 나서 토로를 하셨어요. 자, 어떨 때는 쉽게 나오고 어떨 때는 어렵게 나오고 굉장히 불확실한 시험인 거죠. 난도가 어떻게 나오든지 평균적인 감정평가사 난도를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 시간은 총량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다음번에 반드시 그만큼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나올 때는 공부 적게 하더라도 그냥 붙고 어렵게 나오면은 공부 적게 해서 떨어지고 다음을 기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합격을 운에 맡기실 건가요? 불확실에 맡기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스스로 합격을 개척하고 쟁취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초심자들,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제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논리적 접근, 단계적 접근, 차별적 접근, 유기적 접근, 체화적 접근, 이렇게 5 파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논리적 접근입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가 선행이 되는 과목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2가 나오고 2가 나오니까 3이 나오고 3이 나와서 4가 나오고 그 다음 5가 나오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렇군, 맞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논리가 전개되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1번에서 쭉 2, 3, 4를 건너뛰시고 그냥 5로 가세요? 그럼 5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외우시겠죠? 그럼 외운 양만 늘어나게 되고요. 공부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암기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먼저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암기가 되지 않으면은 시험장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거죠. 경제학은 철저히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암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단계적 접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전부 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포기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욕심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제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 기본서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경제학 조금 공부하셔 놓고서는요, 경제학 기출문제 바로 들고 와가지고 문제 안 풀린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난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어려운 것으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 잘하실 수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하고 한 번만 읽고 나서도 기출문제를 다 풀어내버리겠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자, 차별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은 여러 학문 분야로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미시와 거시, 국제 이런 분야도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경제학이 공부가 많이 되시는 분,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 시험과 아직 거리가 있을 때,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 차별적으로 현명하게 접근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미시와 거시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미시나 거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학의 하나의 분과 과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미시경제학은 경제학의 본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인 거지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이론에 기반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차츰차츰 처음에는 아주 쉬운 것부터 차츰차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시경제학은 이런 수학적인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 분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 경제학에서 계산 문제가 무려 60%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리적 계산 분석까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거시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거시라는 분야는 미시에 비해서는 조금 얕더라도 넓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거시경제학은 너무나도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일관된 체계와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의 일관된 체계와 흐름을, 맥락을 잘 잡아서 공부하시면 쉽게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는 차별적으로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유기적 접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경제학은 이론 공부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그리고 아까 심지어는 경제학 처음 살짝 한 일주 공부하고 나시고는 기출문제 갖다 놓고 문제가 안 풀려요. 당연한 겁니다. 자, 먼저 경제학은 기본적인 경제 이론을 습득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서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개념과 이론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 파트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바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 모르는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셔서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론과 문제, 문제와 이론이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체화적 접근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아무리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학원에 오셔서 혹은 인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뭔가요? 1차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잘 치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시험장에 가실 때는 교과서 보실 수 없죠. 1차 시험장에 인강 틀어놓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시험장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런 교과서와 강의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꺼내서 시험 문제를 잘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된 지식을 인출하는 연습을 부단히 반복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 기본서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어려우시면은 학원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기본서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거나 막판에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실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허수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아주 분량을 줄여서 정리를 해놓은 단권화 자료 혹은 여러분만의 서브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권화 자료나 서브노트를 시험 막바지에 이르러서 부단하게 반복하시면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셔서 시험장에서 소기의 결과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학 공부라는 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가시적인 성과를 1주 만에, 2주 만에, 한 달 만에 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경제학은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대범하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올해 시험 출제 경향을 같이 보면서 우리 경제학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커리큘럼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쭉 올해까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세 파트에서 출제된 비중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52%, 42%에게 6%네요. 자, 대략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대략 미시가 대략입니다. 한 20문제 정도, 거시가 17, 18문제 정도, 국제가 두세 문제 정도, 조금 안 나오면은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겠지요. 자, 특히 이 이론형 문제, 이론형 말문제라고 하는 것과 서술형 문제지요. 수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하고요. 수식과 그래프가 포함된 계산형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명확하게 수식이 드러나거나 명확하게 수식은 드러나지 않았어도 사실상 계산을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보면은 24문제, 40문제 중에 24문제 무려 60%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난도 자체는 아주 높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시간적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시험장에서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 계산 문제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사람이잖아요.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문제까지 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과락이 많이 나왔죠. 경제학에서. 자, 그리고요, 이론형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런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이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구체적인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자세히 보게 되는 건데요. 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 거시경제학에서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복을 하셔야지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파트를 먼저 정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이론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철저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꼼꼼하게 정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이론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론은 아예 공부하지 않으시고 문제집만 사가지고, 아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문제집만 사세요. 문제집만 외우신대요. 여러분 그거 곤란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이론을 공부하시고 문제를 공부하시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문제가 안 풀리면 이론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로 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론 공부하시면서 문제도 푸시고요. 문제 푸시면서 이론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론만 공부하다가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아유 경제학 못하겠다. 혹은 문제만 마구 푸세요. 이론 정리는 안 하시고 그러시면 경제학을 합격하는 정도까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경제학을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지식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잘 정리를 하시고 암기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대한 분량의 기본서나 문제집을 시험 마지막까지 보시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기본서와 문제집으로 시작을 하시고 시험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고도로 압축한 자신만의 단고나 정리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수험 준비에 활용 점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수험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강의를 들을까? 그냥 혼자 책을 볼까? 여러분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요. 경제학 책을 보고 처음부터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경제학이 꽤 어려운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강의 듣는 시간을 아껴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1차 시험을 이미 합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재도전을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자, 그랬을 때는 특별히 강의 없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혼자 독학을 하시거나 파이널 강의라든지 문풀 강의를 일부 발췌해서 들으시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해냐, 암기냐, 정독이냐, 다독이냐, 뭐가 정답일까요? 다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요. 하지만 처음의 시작은 이론을 차근차근히 이해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읽어가는 정독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 번 읽고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시는 겁니다.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암기된 내용을 실제 시험상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인출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작은 이해와 정독, 그리고 마무리는 다독과 암기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서, 문제집, 요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경우에는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론을 적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만의 요약된 단고나 교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시면서 기본서 정독은 아예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집만 본다?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본서 정독은 아예 하지 않고 요약서만 본다?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얄팍한 요약서만 보고 계세요. 이런 것도 지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본서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리된 얇은 요약서로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정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챙겨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경제학 시험은 2차 시험이 아니라 1차 시험인 거죠. 1차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은 좀 더 낮은 수준의 점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자, 그래서 경제학의 모든 파트를 구석구석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요. 일부 파트는 버리고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나는 여기는 아예 안 할래 라고 하시는 것은 위험하고요. 쭉 공부를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트는 이러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이러이러한 분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커리큘럼 보도록 합시다. 우리 기본 강의가 7월달하고 8월달 2개월에 걸쳐서 16회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2023년 우리 커리큘럼 강의와 조금 달라졌고요. 이번에는 16회 2개월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거나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파트는 다 제외하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면서 또 주요 문제도 풀어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만 계속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세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진행이 되고요.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그리고 공부는 조금 했으나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본 강의를 7, 8월 16회에 걸쳐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제 9, 10월에 심화 강의도 역시 16회고요. 2023년 커리큘럼과 좀 달라졌어요. 우리 2023년에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 심화를 통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강의에서 다룬 테마 복습하고 그리고 그 외 파트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 경험도 있고 수험 준비 경험도 있고 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강의 교재는 우리 단권화 합격 노트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기본 강의에서 보셨던 기본서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강의 굉장히 중요하지요. 거의 커리큘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11월, 12월, 2개월, 1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이론 강의, 기본 및 심화 강의에서 다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인 바로 문제풀이 강의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단권 합격 노트를 가지고 핵심적인 이론과 이슈를 간략하게 복습하고요. 우리 문풀 교재입니다. 베스트 기출 정선입니다. 기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만 뽑아놓은 교재입니다. 베스트 기출 정선의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남았고요. 모의고사 강의는 1월과 2월에 1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모의고사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실제 시험장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풀이 하는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모의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와 해설지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자, 교재는 내가 직접 쓴 기본서 미시, 거시, 국제 기본서로 진행이 되고요. 자, 몸풀 교재도 역시 내가 직접 저술한 베스트 기출 정선이라고 하는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베스트 기출 정선 교재는 여러분 선배들께 물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설이 가장 자세한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와 이론 간의 간격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어떤 이론을 사용을 해서 접근해 가는지를 자세한 과정을 거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스트 기출 정선 문제집은 문제에 대한 해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세한 풍부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또 가장 좋은 문제만을 베스트 정선해서 담았고요. 그래서 가장 양질의 문제를 가장 상세한 해설을 통해서 저술한 교재이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문제풀이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베스트 기출 정선은 단권 합격 노트라든지 또 14년간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출간 예정인데요. 이 교재들과 목차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시너지가 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됐습니다. 자, 요약교재 말씀드렸었죠? 단권화 합격 노트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 단권화 합격 노트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시되 단권화 합격 노트를 나침판이나 지도처럼 옆에 놓고 들여다보면서 이 파트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고 이 파트가 핵심적인 이슈구나 라고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시는 거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기본서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기본서는 완전히 제껴놓고 요약서인 단권화 합격 노트만 보신다? 어떻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는 이렇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부담 없는 분량의 합격 노트를 수시로 읽어가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용 교재는 아닌데요. 참고 교재로서 14년간 단원별 기출 문제집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사 문제만 추려 놓은 거고요. 베스트 기출 정선은 감정평가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우리 시험 수준의 난도와 유사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게 베스트 기출 정선입니다. 이건 감정평가사 문제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자습용, 독학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들입니다. 이건 지금 올해 교재가 현재 출판사에서 개정 작업 중이어서 작년 교재의 표지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기본서이고요. 그리고 단권화 합격노트, 베스트 기출정선, 그리고 13년간, 올해 이제 개정이 됩니다. 14년간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 내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제 첫 스타트 라인에 서신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두렵기도 하시고 떨리기도 하실 겁니다. 특히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7월부터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같이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